국민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4년간을 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비전 시리즈는 이제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요 미래 비전 책이 나왔어요. 참 의미가 있고 너무나 가슴이 벅찬 이 책을 저희가 받아보고 처음으로 영상에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냥 일반의 책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았고, 또 인류가 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하고 알아야만 되는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서경래가 이 세상의 지식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머릿속에 흡수하면서 그 모든 지식의 정수 또 지혜의 에너지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인류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또 우리 같은 팀들의 모든 정성과 소망을 여기에 담았기 때문에 이 책에 스며져 있는 정신은 하늘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인류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고, 또 우리 모두가 같이 항상 간직해야 될 그런 핵심을 담은 책이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이 없이는 누구도 인류의 미래를 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류의 모든 지식인들이 지금까지 연구했었던 모든 지적 에너지를 흡수한 자가 서경래고, 서경래 머릿속에 지금까지 인류의 수많은 지식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 파일로 완전히 응축돼서 서경래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미 메시지로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류의 그 수많은 지식인들의 땀방울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다 쓰여져야만 되는데, 그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또 제가 좀 진리의 법칙을 알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그것을 다 풀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머릿속에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입을 열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고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날들을 입을 열었던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쓸데없는 말들을 이제는 정리를 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 말을 했었는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만 될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입을 닫아야 되고, 또 그동안 침묵하고 끊임없이 많이 이 양산되는 많은 사회 문제를 보고 하나하나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입을 닫았던 서경래는 이제서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50이라는 지천명 이전에 입을 열기 시작을 하면 에너지가 축적이 안 돼서 설익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과일을 익을 때 따지 않고 과일이 이렇게 설익었을 때 우리가 먹으면은 떫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까지의 조금 덜 됐을 때, 지천명이란 나이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입을 열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썼다 라는 얘기는 이제 사실은 에너지가
써도 소진이 안 될 정도로 샘솟는 지식과 지혜가 충족되기도 전에 우리가 그 자신이 가진 작은 에너지를 다 소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하도 국민이 모르니까 최근에 재고떨이라는 말을 지금 좀 격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하도 모르니까 제가 지금 정치는 재고떨이 중이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던 시대는 사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정치인들은 기존의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지금 권력을 잡고 싶어서 대통령 자리를 욕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자리 욕심내는 1등, 2등, 3등 전부 다 과거의 지식인들입니다. 과거의 지식인들. 구시대의 지식인들이 지금 마지막 발버둥을 치면서 그 깊지 않은 지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고 국민 책임입니다. 이게 국민이 조금 알아야지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사기꾼만 욕할 게 아니고 사기를 당한 사람도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검사들이 조사를 해보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맹점이 있다는 거를 조사해보면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양당에 시달리고 정말 그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당사자들도 뭐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희생양이 되지만 국민들은 당장의 삶이 고달프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필자가 알고 썼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데 미래 정책을 낼 수가 있을까? 미래 정책을 낼 수 있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지금 미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렇게 만만한 시절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한꺼번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계속해서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과거의 구시대의 짧은 지식으로 미래를 우리가 아주 순탄하게 승승장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는 유리처럼 맑은 시대고 또 굉장히 희망이 방울방울 아주 희망이 넘치는 시대고 첨단 AI 시대고 첨단 시대입니다. 첨단 시대. 어마어마한 시대가 앞으로 우리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거에 합당한 그거에 맞는 첨단적인 사고방식, 첨단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것이, 뒤처지고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서경례는 그러한 시대를 알리려고 또 그러한 시대를 리드하려고 또 우리 국민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집구하면서 글을 썼고 폭풍 같은 저의 아리클들이, 지필들이, 내용들이, 메시지들이 그 인터넷상에 쫙 펼쳐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 맨날 술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서점에서 서경례의 미래 비전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적 에너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하면 뒤떨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같이 뒤떨어지는 건데 그거를 선택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같이 미래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 미래의 비전을 같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2022년에 이제 구상을 하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2025년이 됐습니다. 남들이 다 방방 뛰고 권력에 취해 있을 때 저희 팀은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열심히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또 제가 이렇게 매일 메시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로도 쓰고 한국어로도 같이 표현을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한번 여기 제가 요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인류의 지식인들이요. 지구촌이 불타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정치인들의 노예입니까? 이사님, 지금 국민이 주인 같아요? 노예가 되었죠. 어떻게 양당의 노예가 돼도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노예 같은 행태가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냥 어떠한 정책이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골라 이렇게 대통령 후보자를 지금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국민이 주인 같은 모습일까? 아니면 노예 같은 모습일까? 어떻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쭉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늘이 떨어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 최근에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받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계속해서 대통령들 불행한 사태로 끝나는 것도 봤고 계속해서 이 시련을 보면서도 왜 그들이 영광스럽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국민이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한 거지. 무식은 유식의 반대말이고 무지는 유지의 반대말입니다. 유진리의 반대말이에요. 그게 무지야. 그러니 이게 국민이 잘못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과 명예와 자존감이 피폐하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점점 국민이 미래 비전을 선택하지 않는 한 이 국민의 어려움은 가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으면 그 대가를 여러분들도 같이 짊어져야지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맞고 국민이 주인이 맞다면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서경래는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을 사랑하는 또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주인이 되고자 국민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칩거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만 되잖아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없고 전 인류사에서도 이 미래 비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쓴 이 책은 지금까지 인터넷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쓴 것이 아니고 새롭게 지금까지 필자가 공부하고 흡수했던 모든 지식과 그 경험들을 하나로 응축을 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녹여서 국민을 위한 미래의 정책으로서 다시 재탄생을 한 거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제서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는 이 책을
이제서 나왔잖아요. 참 이사님 이거 책 한 권 나오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서경래가 정말 어린 시절서부터 어마어마한 책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책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러한 훈련을 어렸을 때 스스로 다른 게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물론 뭐 하느님이 또 좋은 또 머리를 또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내용을 보려면 과거에는 위로 상승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었잖아요. 예컨대 너무 잘 나가서 뭐 예컨대 뭐 장관짜리 온다든가 엄청난 재력이 주어진다든가 그런 공부를 안 해요 또. 책을 못 본다는 사실. 예전에 이미 미리 유명해지면 그 유명세를 떨치느라고 사람이 맨날 마이크에다 얘기하고 뭐 돌아다니고 미팅하고 사람들하고 교류하느라고 이 내면의 축적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무명의 지식인들, 참 지식인들이 굉장히 지금 유리한 겁니다, 사실은. 미래 시대는. 왜냐? 아직 축적된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랜 기간 침묵 속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인류의 지식을 지금서부터 풀어 헤쳐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가 써도 나오잖아요. 지적인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만 되는 때죠. 왜냐하면 입을 열어야만 되는 자가 있고 입을 닫아야만 되는 자가 있는데 입을 열 자가 입을 안 열면 그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행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이제 열심히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비전에는 우리가 주인이 맞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서야 됩니다. 전 항상 스스로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또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이재명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못 가잖아. 왼수라서. 파면시켜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응? 탄핵을 하고 맨날 상대방을 맨날 탄핵을 해야지 이게 본인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탄핵병에 걸렸죠. 근데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이재명 대표를 함께 갔어야만 되는데 함께 못 갔잖아요. 맨날 김건희만 끼고 노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함께 못 가는 거지. 지금 뭐 김문수 후보를 뭐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뭐 이재명 대표를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이재명 대표를 뭐 이긴다고 지금 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뭘 이기기는. 미래를 열 지혜도 없는데 뭘 어떻게 이겨. 그쵸? 아니 보수 측인 사람이 형님인데 무슨 아우측을 자꾸 이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안 그래요? 아유 이거는 함께 못 간다는 얘기지. 동생뻘하고도 같이 못 가고 본인들만 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22년에 우리 윤 대통령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참 자세히 써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큰일 났지 뭐. 파면된 겁니다. 지금
왜 대통령들이 저렇게 불행할까? 저한테 질문을 좀 자세히 해줘야 되는데 뭐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미리미리 다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스운가 봐요, 그 얘기가. 아이 참. 뭐 나중에 그럼 결과를 봐야지 뭐. 그래서 요 함께 전진한다는 말이 이렇게 굉장히 쉬운 말 같고, 민주당에서 이제 제 책이 갔잖아요, 그쪽에. 이사님이 홍익표 원내대표한테도 줬어요. 그 책이 다 갔는데 그 책 흉내만 내고 뭐 통합을 외치는데 통합한다는 사람이 탄핵을 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폐가 있는 거거든. 함께 전진하거나 통합을 외치는데 탄핵을 한다. 우리 국민은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식인들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국민이 불행해지고 지식인들이 불행해져요. 제가 방법도 이렇게 잘 가르쳐 드리는데 통합이 뭘까? 함께 전진한다는 말이 뭐 쓰여지기는 뭐 맨날 남의 좋은 말들 많이 흉내를 많이 내요. 흉내를 전부 이렇게 좋은 말들을 흉내를 내는데 흉내 낸다고 이제 소용이 없어요. 흉내를 내면서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안 하면 이제 매 맞는 거지 뭐. 매 맞는 게 뭔지를 모르지. 파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권력에 취해 있을 때 그게 위기임을 알아야지 되고, 또 지금 후보로 나서져 있는 사람들이 미래 비전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분명하게 밝히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들은 미래 비전 없어요.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왜 서경래가 이런 얘기를 할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부터 하나하나 알아갑시다. 함께 전진해야 된다. 함께 전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지. 함께 전진하지 않으면. 근데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렇게 최상목을 탄핵한다거나 30번을씩 탄핵한다거나, 요즘에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또 탄핵하자. 그럼 맨날 국민들 전부 다 탄핵해야 돼요. 그러다 본인도 탄핵당해. 칼은 칼로 망하고 탄핵은 탄핵으로 망하잖아요.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얘기 같아도 제가 쓰고 있는 거는 평범한 게 아니고, 또 제가 2022년에는 우리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제가 글로 쓰고 또 책으로 남기고 외쳤던 사람인데, 그거를 윤 대통령도 못했기 때문에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걸 못하니까 또 그 다음 결과는 어떨 것이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은 스스로 국민이 해야 됩니다. 국민이 해야 되고, 지금 이러한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돈이 없어지고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되고 삶이 피폐해지는 건 국민이지 정치 건달들이 아니에요. 지금 후보자로 나와 있거나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듯이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이거 굉장히 명확하게 아셔야지 돼.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쵸?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맨날 이자 내느라고 허덕거리는 건 국민이라는 얘기죠. 정치 건달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맨날 쓸데없는 내용, 그 알맹이 없는 내용을 플랜카드를 또 다 달아요. 또 무슨 뭐 4104번 뭐 개통축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이름 달아가지고, 아니 그거 본인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텐데 국민의 세금을 다 쓸데없는 내용으로 플랜카드 단다고 전부 국민의 혈세를 그냥 물 쓰듯 쓰고 있어요. 지금 플랜카드 내용만 보면 저 사람이 머릿속이 텅텅 빈 통통 소리나는 깡통인지
미래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훤히 알겠는데 우리 국민이 아직 그런 거 분별이 안 가는 겁니다. 뭐 지하철 개통을 한다든가 버스를 뭐 신설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무슨 대장동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정치인들이 그러한 부분을 안 해도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버스 회사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알아서 다 잘하는 부분이고 그런 데서 새로운 소식을 알려도 충분히 알리고 또 뉴스로도 충분히 알릴 수 있는데 왜 그 국민의 비싼 혈세를 돈을 펑펑 써가면서 그 플랜카드를 그 질이 낮은 너무나 질이 낮은 플랜카드를 그냥 덕지덕지 그 흉물스럽게 달고 있습니까? 플랜카드 내용을 보세요. 너무 질이 낮잖아 이게. 양당의 플랜카드 참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도층은 갈 곳을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알아갈 때 보면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반짝하고 이렇게 확 열리잖아요. 그럴 때 그 기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돈으로 환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식의 가치는 돈의 가치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저는 국민의 이런 지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그다음 진리적인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죠. 참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정말 감사를 전달할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부분들을 전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느끼지만 가슴이 꽉 찬 듯한 이 느낌, 가슴이 꽉 찬 듯한 이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낌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원래 뭐든지 느끼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소중하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그 부분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보다 그 차원이 또 한 차원 또 더 지적인 부분은 또 비물질이라서 더 감사하더라 라는 부분을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재물도 감사하게 받아야 되고 재물은 우리 거가 아니잖아요. 재물은 그렇지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지 우리 거가 아니지.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두뇌의 이 창고에 정말 착착 들어가서 앉혀질 수 있는 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지혜의 창고에는 아무리 많은 지혜가 들어가도 이게 거부 반응이 없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쓰는 창고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적인 창고에 하나하나 제가 지적인 파일을 채워드릴 것을 제가 약속드리면서 오늘 우리 이 지금 미래비전 지금 출판했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